부동산을 처음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부동산을 내놨다가 혼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 5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다.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고 운도 필요한 영역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 5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확한 시세를 위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컨셉으로 부동산에 전화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같은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사람이냐 파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동산 초보자 시절에 제 동기랑 같이 같은 물건을 투자를 하려고 시세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 부동산을 가봤고요. 제 동기는 평일에 같은 부동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는 사람으로 가격을 물어봤고요. 제 동기는 파는 사람 컨셉으로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이제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요. 파는 사람한테는 시세보다 좀 가격을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좀 더 높게 부르고 파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좀 더 낮게 얘기를 해야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 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알아내셔서 그러면 내 물건이 얼마 정도면 팔릴까 그 적정 시세를 중간 지점에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매물로 나와 있는 다른 집 상태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기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로얄동이 어디인지, 로얄층이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예를 들어 한강 뷰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뷰가 나오는 것이 로얄동이고, 아니면 지하철역이랑 가까운지, 초등학교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단지마다 로얄동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장 맨 꼭대기 탑층이랑 1층을 제외하고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아파트 층수가 15층이에요. 그러면 보통 11층, 12층부터가 로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상태도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거래가와 호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놓는 사람들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물건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랑 그 다음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의 차이가 거의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을 참고를 할까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요, 상승장이고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가격에 대해서 선택권을 좀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보다 조금 더 높여서 내놔도 거래가 잘 되겠지만 만약에 요즘과 같이 좀 거래가 뜸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내놓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낮춰서 내놔야지만이 거래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내놓으세요. 몇 군데 이상, 최소 100군데 이상 내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에 계속 연락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나 연락을 주로 많이 하는데 한꺼번에 100군데 부동산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먹고 오후 1시부터 부동산에 연락을 돌린다.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 빼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부동산에 연락과 문자를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리스트를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지인이나 뭐 한방부동산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인근에 중개사 연락처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출력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이제 이 연락처를 추출을 해가지고 문자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자만 보내기보다는 저는 전화도 반드시 꼭 한 번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여러 개 한꺼번에 돌리다 보면
되면은 사장님들은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만 문자를 돌렸구나, 아니면은 단체 문자로 여러 사람한테 돌렸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물건을 내가 우선적으로 중개를 해줄까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중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장님이 내 물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는 반드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화도 한 번 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좀 버겁다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현재 거래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내가 내놓은 가격이 합리적인지, 비싼지 저렴한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게 내 물건을 빠르게 팔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음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부동산을 내놨다가 혼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내 물건을 먼저 팔아주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두 군데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확률상 당연히 한두 군데 내놓는 것보다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물건이 빠르게 거래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는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곳에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집이 만약에 공실인 경우에 도배, 장판, 깔끔한 입주 청소는 기본으로 해놓고 특히 실내화, 디퓨저, 그리고 소품들을 가져다 놓으면 훨씬 더 거래가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을 자주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을 보러 올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집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집을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야 그래야 집이 빨리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홈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냥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소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집안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도배나 이런 중간중간에 장판 이런 것도 수선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디퓨저를 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집이 바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타일링, 집에 사는 사람처럼 꾸며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좋은 향이 나고 뭔가 안락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면은 훨씬 더 내 집을 빠르게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 전에 누군가 살다가 나가게 되면은 도배는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원룸이나 투룸, 아파트 도배를 많이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제가 도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도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집안 분위기가, 특히 이제 작은 집일수록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입자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제가 최근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을 안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집을 계약하시려고 하는데 대화를 몇 번 나눠보니까 너무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집을 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세입자로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집도 아예 막 보여주는 협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만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어서 계약을 결국에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세랑 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얼굴을 꼭 한 번은 보고 계약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20대 때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물건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게 되고 정중하게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간혹 일부 집주인분들 중에 임차인한테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갑이다? 절대 아니거든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인 것이지 상대방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제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평소에 이제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올 때는 가급적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고,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에도 항상 존칭,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전화를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한 번씩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 집에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선물도 한 번씩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임차인과 좋은 관계,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집을 매도를 할 때에도 세입자분들도 집도 잘 보여주시고 협조를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파트, 내 주택을 좋은 가격에 빨리 매도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있냐면 첫 번째로 정확한 시세를 알기 위해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컨셉으로 둘 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매물로 나와 있는 다른 집 상태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자. 세 번째로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내놓고 그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락을 돌리자. 네 번째로 집안을 깔끔하고 최대한 안락하게 유지하자. 다섯 번째로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5가지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